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8월 3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다음 주 8일에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화영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을 확실하게 기소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동안 이화영은 모르쇠로 일관에 오면서 이재명의 방화벽처럼 아주 이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의 연관성을 차단해 오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최근 검찰에서의 진술이 바뀌었죠. 그동안 모른다라고 하다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을 도와달라라고 쌍방울 측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자, 이렇게 진술을 바꿨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지난달에 열렸던 마지막 재판에서 이화영 씨가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아주 많은 기자들이 재판에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정말 황당한 부부싸움이 벌어졌죠. 남편보다 이재명을 더 걱정하는 성균관대 운동권 출신인 이 이화영의 부인이 거의 재판을 깽판 놓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인도 부인이 해임을 하는 바람,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변호인이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 이화영의 진술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걸 부인이 나서서 막은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지금 1, 2주 흐르는 사이에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이화영은 기존 변호인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 사건에 부인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금 검찰도 이걸 차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8일로 예정된 이 재판에서 결국 이화영이 어떤 진술을 할 것이냐에 상당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사건을 회방 놓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입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면회를 가고, 재판에서 이화영의 부인이 재판을 깽판 놓고, 자, 이것도 모자라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검사들 그 실명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장, 차장, 부장, 부부장 그들의 명단 그 실명을 다 그러니까 조직도를 그대로 공개하고 실명까지 공개해서 늘 해오던 방식의 좌표 찍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죠.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향해서 노상강도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동안 이 김성태를 해외에서 이렇게 소환해 오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김성태를 대단한 기업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두둔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노상강도다. 그리고 검찰이 뭔가 이 김성태와 딜을 하면서 김성태를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김성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의 어떤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증인들이 바로 이화영과 김성태죠.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아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아주 발끈한 김성태가 옥중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그 전에 한번 사설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죠. 조선일보 사설 제목 보시면, 자신의 방북 비용을 댔다는 김성태를 노상강도라고 비난한 이재명. 자, 이런 제목입니다. 몇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노상강도인데 검찰이 경범죄로 봐주기 기소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 즉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다 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주었다면 국보법 위반인데 왜 중범죄를 빼고 경미한 미신고 외환거래만 적용했느냐라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느냐에 관한 것이다. 총 800만 불이 제공이 됐죠. 500만, 300만.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대북 송금은 쌍방울 그룹 뒤에 경기도와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대권 주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 지사는 그때 공개적으로 방북을 추진했고 북한이 정치인의 방북에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개입됐다는 진술을 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왔다. 이 대표는 과거 김 전 회장 모친상 때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관련 없다며 자신을 엄호해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돌연 김 전 회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가 자신과 협력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나쁜 사람으로 매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뭐 나쁜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잘 알던 사람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버리죠.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런데 유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자 이 대표 측은 진술을 계속 바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대면 보고를 했었던 실무자를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니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을 위해 돈을 댔다고 주장하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느닷없이 노상강도라는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뻔하죠. 어떻게든 이 검찰 수사와 이들의 어떤 증언에 계속 뭔가 흠집을 내서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 그 가능성을 낮추겠다라는 의도인데 자, 이에 대해서 김성태가 아주 발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중에 일부 대목만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호도되고 본인과 회사가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가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면서 두 장의 아주 긴 편지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사로운 이득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기업인으로서 애국심으로 결정하고 진행했다. 자, 중요한 것은 대북 송금에 대해서 경기도와 관련자들이 요청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제안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고 이재명의 요청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제3자 뇌물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 기소를 당연히 해야죠. 자, 좀 더 보시면 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무려 9개 항목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근에도 추가 기소를 당했고 검찰이 특정한 횡령 액수도 수백억 원이다. 이 사건으로 가족은 물론 임직원 18명이 기소됐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성태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무슨 봐주기냐? 내가 이렇게나 망가지고 당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경기도와 이재명이 요청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음 주 8일에 열리는 재판에서 이화영이 과연 내 일을 인정하는 진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한다면 바로 이재명에게 확실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권이 다음 주에 열리는 재판에 아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다음 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